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3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죠. 하락 마감인데 요 근래는 하락이 조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하락 이유는 SVB라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어요. 이 회사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손실이 문제가 발생했죠. 18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약 20억 달러의 자본 확충안을 발표하죠. 그게 이제 파산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굉장히 짧은 시간 거의 이틀도 안 돼서 파산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미국 금융당국이 폐쇄 명령을 내렸죠. 이 SVB 회사는 약 2,09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75조 원 정도 자산인데 과거에 2008년도에 워싱턴 뮤추얼이 파산한 이후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하죠. 미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 16번째 은행에 해당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충격이 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 정부가 펀드 조성해서 지금 시장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채가 채권이 은행별로 다 따져보면 6천억 달러 정도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건 18억 달러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과거의 제2의 리만브러스 사태처럼 문제가 될지 그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높은 금리가 보유 채권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만약에 재작년에 올렸다면 지금 이 상황이 왔었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시간을 끌었던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리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할 거야 라는 생각하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채권 손실로 인해 또 기업 중에 문제가 될 기업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 못할 거야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빅스텝 가능성이 70%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4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해요. 안 할 수도 있다. 근데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사면 초과에 놓일 수 있죠. 왜냐면 인플레이션도 못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태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다시 커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준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금리 인상 못한 연준이 실책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다음 FMC가 빅스텝에서 이제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흘러가는 상황, 잘못하면 동결하는 상황,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게 뭐 시장을 뭐 어떤 식으로 이끌지는 좀 봐야 되겠죠. 저는 연준이 그래도 금리 인상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 다음에 인하 카드를 통해서 시장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은 아예 시장에서 손 놓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물론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가 와버리면 인플레이션도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 금리는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세월에 그걸 기다리겠냐는 거죠. 잘못하면 몇 년 돼버리면 그 사이에 시장은 완전히 망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금리 인상 쪽 선택을 빠르게 계속 진행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죠. 제가 아마 지난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화요일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될 거다 했죠.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부 예상치를 빗나갔죠.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6.1%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6.1%. 지난달 6.4니까 그보다 둔화된 모습인데 현실적으로 6.1%가 될지 그거는 높을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6.4 이상이 나와버리게 되면 시장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가파르게 끌고 가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표라는 것은 일정한 둔화를
둔화를 지속하다가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상황에서 되돌릴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연출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번에 연출되면 시장에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나스닥 1.7%, 다우가 1% 정도 하락을 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 다우는 일단 이 200일선, 120일선 다 이탈을 했죠. 제가 아마 이탈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탈을 했어요. 지금 해외 민심은 좀 올라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것도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일단 이탈한 모습이고요. 예, 나스닥이 지금 내려왔죠. 그렇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이제 1월 초대의 저점을 향해서 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양온을 뚫고 놓은 캔들의 모습이 일목균형표의 특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온을 뚫고 내려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한 것처럼 여기 오르고 있어요. 이게 올라온 것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SVB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48시간 만에 문제가 될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미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 전액을 보증한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그리고 좀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를 했네요. 예,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행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오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시아 시장에서 팔기를 주는 거 아닐까 싶고요. 본장 가서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이에요? 본장에서는 충격을 받기 시작하고 시간에서는 방어를 해놓고 아시아 시장 털 기회를 보고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데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긴 한데요.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오만전자를 진입했는데요. 증권사에는 매수 추천이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5만이 깨졌죠. 6만이 깨졌죠. 그래서 5만전에 진입했는데요.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삼성전자가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난번 들어왔던 이 물량이 아마 손절을 좀 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들어왔을 때 아시겠지만 시티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수급에 대한 논리, 그러니까 수급을 조절할 거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시장 이슈로서 자리매김하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 이슈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사라진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끌어올렸던 누군가는 물량을 던져야 되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는 지난번 저점을 한번 깬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저점이라고 매수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시장은 방향성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삼성전자 시장 방향성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같이 흔들리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2400 이탈을 했어요. 지난주에 한 6포인트 차이로 이탈을 했거든요. 코스피가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그 소비자 물가지수도 내일 밤에 발표가 나거든요. 내일 밤에 발표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삼성전자 6만전자 이탈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가 시장을 방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2차 전지에도 지금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2차 전지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같이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에 맞춘 코스피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2400을 다시 회복하는 게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결국 리스크 관리에 좀 치중하는 그런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